여섯 시 반쯤 나오니까 벌써 이렇게 범람했다니까요. 나오지도 못했어요. 이만큼 차니까요. 그래요. 저 지하에 갔던 분들이 못 나왔나. 순간적으로 물이 차니까. 태풍 흰남노는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포항의 지하 주차장에서 9분이 실종됐다가 2명은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7분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을 SBS 보도국 시민사회팀의 박천봉 기자와 함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봉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박천봉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지하주차장 포항의 어느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죠? 그러니까 포항시 남구 인덕동에 이젠 한 아파트인데요. 인덕동. 여기가 이젠 크게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 두 개 단지로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저희가 이 아파트 상호명이 같다 보니까 합쳐서 이제 7명이 사망했다 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1차 아파트에서 2명의 생존자와 6명의 이제 사망자가 나왔고 2차 아파트에서 이제 1명이 추가로 이제 숨진 채 발견돼서 합쳐서 이제 7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입니다. 주차장이 따로 있다는 거군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근데 다만 같은 아파트 상호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통칭해서 이제 7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그제인가요? 아침 6시쯤에 차를 빼십시오라고 하는 안내 방송이 그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에 동시에 다 나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동시에 나갔고 새벽부터 방송이 이루어졌고 이제 내려갔던 주민들이 빼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냉천이 범람하다 보니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 6시에 4시 반, 5시 20분에 차량 대피 안내 방송이 나왔고 7시 좀 넘어서 실종 신고가 됐는데 어제 저녁 8시 15분에 1명이 구조가 됐고 그리고 어젯밤 9시 40분에 또 1명이 구조가 됐다. 그러면 저 구조된 두 분이 거의 13시간, 14시간 정도 주차장 안에서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상 따져보면 이제 13시간 만에 1명, 그다음 네. 14시간 만에 1명인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어떻게 그 안에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버틸 수 있었냐. 물이 가득 찼을 텐데 말이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에어포켓이라고 해서 액체나 기체의 흐름을 막아주는 에어, 공기, 포켓, 주머니라고 해서 예. 그런 공간이 약 한 30cm 정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생존자 같은 경우는 저렇게 배관에 좀 매달려 있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 저기까지 어쨌든 간에 올라가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필사적으로 버티신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소방당국과 구조인력에서는 쉴 새 없이 물 빼내기 작업을 하면서 네. 수위가 차차 내려갔고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을 때 마침 첫 번째 생존자가 배관에 이제 매달린 상태에서 좀 공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고 있었던 상태고요. 헤엄쳐서 그 과정에서 발견돼 이제 차례대로 두 분이 이제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이 에어포켓 아까 박찬호 기자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두 분 모두 비슷하게 저런 배관 같은 데 매달려서 그 에어포켓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공간에서 그야말로 생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저희 보통 아파트 지하 주차장 보면 뭐 외벽이나 천정 부분에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살 보이는 있어요. 걸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공간에 이제 물이 차오를 때 뭐 이렇게 자동차 본네트를 밟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올라가서 그걸 이제 붙잡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버티신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물이 들어오는 게 너무나도 순식간이어서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물이 조금씩 들어온다 위험하다 그러면 얼른 다시 그 계단으로 연결된 문을 열고 그쪽으로 대피하면 될 것 같은데 9분이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물이 빠르게 차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삽시간에 물이 또 마침 옆에 냉천이 범람하고 있었고 이 자동차가 출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개방된 공간이고 그 넓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쪽에서 일시적으로 삽시간에 이렇게 물이 들이닥치면 그 수위가 올라가는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저번 수도권 집중호우 때도 이제 반지하에서 왜 이렇게 탈출을 빨리 못했을까 그랬죠. 이렇게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수압입니다. 이 수압이라는 게 조금만 성인의 30cm, 40cm 뭐 바닥 넓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 찼을 때 수압이 상당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출입문을 연다든지 자동차 문을 연다든지 사실상 되게 많은 힘이 필요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예. 네. 이 두 분이 구조됐다는 소식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셨을 거예요. 사실상 지하 주차장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과연 생존에 있을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생존에 계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 구조대원들이 해병대원들까지 투입이 돼서 했는데 그 당시에 첫 구조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때 어제 저희 저녁 뉴스 보도 때만 해도 처음에 뉴스가 시작할 때만 해도 아직 생존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네. 이렇게 했는데 뉴스 중간에 이 첫 번째 생존자가 발견됐다, 안전하게 구조됐다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급하게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예. 또 이제 나오면서 이제 전해 들리는 얘기지만 저 39살의 남성 구조자 같은 분은 이 자식 생각 때문에 이 자식들이 생각이 나서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아하. 끝까지 버텼다. 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첫 번째 구조자 그리고 두 번째 구조자가 차례로 생존자가 구조되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는 걸 우리 두 분이 또 전 국민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구조자는 30대로 알려졌는데 말이죠. 아까 보니까 걸어서 나올 정도로 상당히 13시간 동안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건강 상태는 괜찮았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구조 당국이 구조에서 나올 때도 이제 좀 걸어서 나오셨고 해가지고 상태는 되게 지금 양호한 것으로 지금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예. 두 번째 구조된 분은 50대 여성. 네, 50대 여성분이신데요.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젠 다행히 목숨을 건진 것은 뭐 극적이긴 하지만 그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의 네. 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구조된 분의 아들이 또 사망자가 됐다. 네, 이젠 사망자 중에 이젠 유일한 10대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젠 두 번째 생존자 여성분의 지금 아들이라고 이제 소방 당국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취재진도 뭐 생존자를 취재한다거나 뭐 생존자가 그동안 사연을 취재할 때 이 마냥 이게 구조됐으니 축하하고 뭐 이러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취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문 기자 이야기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두 분이 구조가 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정말로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동시에 생각할 것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계셨는데 끝내 살아있는 상황에서 구조되지 못한 나머지 7분들 생각을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지금 아파트에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전화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분일 것 같은데 말이죠. 김진옥 씨, 혹시 제 이야기 들리십니까? 예. 예. 아, 지금 같은 아파트에 함께 사시던 주민이 7분이 돌아가시고 2분이 구조가 됐는데 지금 상당히 그 아파트 주민분들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뭐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고 한데 그 돌아가신 분, 그도 또 뭐 10대도 돌아가신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전부 다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다들 서로 알고 계시는 사이인가요? 어떤가요? 뭐 그 오다 가다 만나는 거죠. 예.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예. 우리 김진욱 선생님께서도 어제 아침에 지하 주차장으로 가셨습니까? 그 방송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저 방송 듣고 깨서 그 새벽에 7시쯤에 해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아, 그때는 괜찮았습니까? 그때 이제 막 처음으로 물이 들어올 때였거든요. 예, 예. 조금씩 물이 들어올 때였는데 그때는 내려갈 때는 저 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고 저 도로 쪽 이런 데는 많이 있었는데 그 지하 주차장은 물이 안 들어오다가 그때 좀 쫙 들어오다가 내려가가지고 이제 차를 빼야지 이랬는데 그 지하 주차 차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한꺼번에 와가 막 빼다 보니 질서 없이 막 그냥 빠지다 보니까 아. 제대로 못 빠져나갔죠. 못 빠져나가다가 그게 한 10분 딱 지나니까 무릎이 있는 데까지 물이 차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물살이 워낙 세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차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저 포기했는데 네. 저희 와이프가 또 차를 먼저 빼가지고 주차장 입구 경사로 쪽으로 차가 이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물살이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저거 올라가다가 잘못하면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제 차는 포기하고 와이프를 구하러 가가지고 와이프 보고 내리라 그러고 그러면서 물살에 밀려가 넘어지고 아이고. 와우 그러다가 와이프는 문도 안 열려가 억지로 문을 열어가지고 차문을 열어가 끌어내려가지고 그러던 상황에 차는 또 물살에 밀려가 나가고 저희들은 넘어지면서 그래가 겨우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아. 그러면 우리 김준옥 선생님 부부는 그 주차장 밖 지상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신 겁니까? 그렇죠. 예. 그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정말 생각보다 엄청 빨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 바람이 초속 몇십 메다 그러는데 이 물이 갑자기 들어오는군요. 저 옆에 강이 있다 보니까 강이 번나면서 들어오는데요. 네. 이거 1분에 이 지하 주차장 이 사람이 서 있으면 무릎까지 타는데 5분이면 차더라고요. 좀 네. 있으니까 막 무릎 위로 물이 올라오고 점점 올라오는데요. 아우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선생님 말씀처럼 한꺼번에 많은 주민이 동시에 내려와서 차를 빼려다 보니까 좀 상황이 대단히 복잡했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몰렸다. 그렇죠. 당시 상황이. 예. 예. 제가 어제 이 소식 전하면서 또 이 아파트에서 차량을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안내 방송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안내 방송하신 분도 또 이 7분이나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떤 죄책감 같은 걸 또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럼 근데 그분도 저희들 주민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방송을 하고 한 거니까 예, 예. 제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죄책감보다는 그래도 어떻게든 주민들을 위해서 얘기해 줬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김준욱 선생님 그 마음이 그분에게도 또 잘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네. 이번에 살아서 구조되지 못한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된 7분 그 주민 가운데 가족분들 혹시 우리 김준욱 선생님 아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다행히 예. 제 개인적으로 다행히 없습니다. 예. 그 생존에 계신다, 구조가 됐다는 소식이 어제 저녁에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어제 하루 종일 아마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졸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았어야 됐다고 재산 피해나 있어도 그거는 어떻게 복구가 되겠지만 사람이 죽으면 복구가 안 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엄청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또 저희 사고를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많이 무겁죠. 예, 그럼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큰 또 슬픔을 당하셨는데 아마 마음들이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예. 선생님 혹시 이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내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과거 이전에도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침수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왜 이렇게 그 근처에 하천이 있다면서요? 예. 그 하천이 갑자기 범람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천이 범람해서 그런 게 원인은 원인이죠. 네. 저희들이 봐서는 옆에 하천이 이때까지 옛날에 했을 때 한 번도 넘친 적이 없었는데 옛날에 2003년도가 태풍 올 때도 그렇고 그만이 많이 왔을 때도 이 하천이 범람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뭔가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지금 그 하천이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가요? 거의 이제 정비 사업이 거의 진행이 다 끝났죠. 이제 왜 그 생태 하천이래 가지고 네네. 그 주변에 산책로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민들 예. 생각이. 김준옥 선생님, 황망한 가운데 이렇게 전화 통화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예. 우리 전국의 시청자분들도 그 아파트에 함께 사시는 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현재 오늘도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예. 예. 오늘은 어떤 추가 구조 소식 이런 거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아직까지 들어오는데 그 주민들이 이제 정확하게 누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네. 지나가면서 이제 세 분이 뭐 다시 구조가 됐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네. 그건데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니까. 예. 다들 그런 마음이 더 구조가 됐으면 또 생존에 계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아마 간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같은 마음으로 추가 구조 소식이 들려오기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화 통화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사고가 난 지하 주차장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김진옥 씨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박찬범 기자. 그 기사 보니까 이번에 끝내 구조되지 못한 사망자 가운데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던 효자 아들이 있었다. 또 이런 기사도 있던데 말이죠. 네, 이번에 이제 사망자 명단 중에 이제 50대 남성이 한 분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사연을 알고 보니까 그 노모를 모시고 있었고 그 3남매 중에 맞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이번에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금 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이 밖에 이제 또 숨진 사망자 명단 중에 20대 남성도 있는데요. 네. 그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아들이 이제 차를 빼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경우도 있고 아이고. 예. 이 밖에 이제 순차적으로 3분 간격으로 2명의 이제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발견됐는데 또 부부로 이제 알려져서 조금 주변에 많은 안타까움을 지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부가 조금 전에 김진옥 선생님처럼 함께 지하 주차장에 갔다가 실종이 됐고 그다음에 나중에 구조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미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이 된 부부가 있다. 아, 예. 참 지금 생존 상태로 극적으로 구조가 된 두 분의 가족들은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겠습니다만 또 이웃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없고 네. 또 사망한 7분의 가족들은 더더욱 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하신 그 생존 상태로 구조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10대 아들은 끝내 숨진 채 발견이 됐다. 또 이 가족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지금 생존되신 분들은 지금 병원에서 네, 치료를 지금 받고 병원에서 있습니까? 네, 각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생존자들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SBS 신영식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식 기자, 지금 생존자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포항 성모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곳 병원엔 어제 구조된 생존자들이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조된 사람은 2명입니다. 먼저 어제 오후 8시쯤 지하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배관에 매달려 있던 3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오후 9시 40분쯤엔 50대 여성도 배관 위에 몸을 걸친 상태로 구조대에 발견됐습니다. 생존자들 모두 천장과 배관 사이에서 숨을 쉬며 14시간 넘게 버틴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행히 경과도 나쁘지 않아 저체온증 외엔 건강상 문제는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추가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추가 구조 소식. 아까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김진옥 씨는 주민들 말에 의하면은 뭐 3명이 더 구조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 구조 소식 들려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추가 구조 소식이 들려온 건 없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구조된 사람은 모두 9명입니다. 생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사망했습니다. 현재 지하주차장의 배수 작업은 85% 이상 진행됐는데 수색 작업을 재개한 소방당국은 해경 구조요원과 해병대 수색대원들도 투입해 정밀 수색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색 인력이 일렬로 서서 내부를 훑으며 지나가는 저인망 방식으로 주차장 내부를 탐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에 갇힌 실종자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지만
구조된 9명 외에 추가 실종자는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7명 외에 명단에 없는 2명이 더 발견된 만큼 추가 실종자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실종자들은 어제 새벽 6시 반쯤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라는 관리사무소 방송을 듣고 차를 이동하기 위해 내려갔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포항 일대인 흰남로 영향으로 시간당 11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이 잠시 뒤 수색 작업을 마치고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추가 구조자 발견 여부나 사고 추정 원인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어제부터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 박찬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50대 생존자의 10대 아들은 숨진 채 또 발견이 됐고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말이죠. 신용식 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내용 외에 몇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발견된 사망자 중엔 노부부 한 쌍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주변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간 남편의 연락이 두절되자 아내가 119에 신고한 뒤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노부부는 약 3분 간격으로 구조대에 의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또 실종된 20대 아들을 찾기 위해 아파트 곳곳을 뛰어다닌 아버지의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신었던 진흙투성이가 된 신발 사진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 결국 아들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성모병원에서 SBS 신용식입니다. 네. 예,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추가 구조라고 하는 좀 기쁜 소식이 좀 들려오기를 기대하는데 지금 오늘도 아까 그림 보니까 완전히 물이 빠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배수율이 85%라고 하고요. 이 하천이 범람해서 강물과 진흙더미가 함께 밀려와가지고 바닥이 많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라고 합니다. 혹시나 그 딱딱하게 굳은 진흙더미 사이에 또 추가 구조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소방당국이랑 해병대가 지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가 구조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예.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것 아까 박찬 기자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살아있기가 힘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생존을 위한 그 작은 희망의 공간들은 존재한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에어포켓.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정확하게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주차장 높이가 한 3.5m에서 네. 4m 된다고 하는데 그 틈에 존재했던 에어포켓이 한 약 30cm라고 합니다. 그 30cm 공간에 그 좁은 데에서 숨을 쉬며 10시간 이상 버텼다는 10시간 게 이상. 예. 네, 매우 이제 극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이게 흙탕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은 많이 뺐는데 나머지는 이게 진흙이 쓸려온 진흙이 굳어서 지금 이걸 또 이렇게 파헤치면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던데 말이죠. 네, 그거를 또 파헤치는 것도 뭐 이렇게 중장비를 동원해서 들어가기에는 또 뭐가 파손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일일이 이제 구조 인력이 들어가가지고 아까 신용식 기자가 말했듯이 저인만 방식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훑으면서 걷어내고 하다 보니까 그 작업이 끝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색 작업에 지금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구조대원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또 추가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가족분들 그리고 조금 전에 안타깝게 숨진 채 구조된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가족이란 존재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부부란, 가족이란. 이 박찬문 기자 보내드리기 전에 마산이나 이런 데는 파도를 막기 위해서도 어떤 이런 일종의 파도를 막는 벽 같은 거 설치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하 주차장에도 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어떤 차수벽 같은 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설치가 돼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수벽이? 그러니까 이번 같은 아파트는 이제 없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예. 근데 이게 이미 지어진 뭐 노후화된 아파트라고 해도 추가적으로 앞에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차수판을. 예. 그래서 이렇게 채수판을 이렇게 올려놓고 하면 뭐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고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 예. 하물며 물이 차수판을 넘어서 들어온다고 해도 그 속도를 매우 빠르게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 차수판 설치가 부분적으로 의무화돼 있다고 합니다. 뭐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행정안전부 고시로 이제 차수판 등을 설치해야 된다, 방지턱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좀 더 정교하게 어느 지역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수판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게 조금 미세한 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만 다시 또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도 우리 박정훈 기자도 열심히 취재해서 꼭 기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